여기 30년 된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용 분석 프로그램을 팔던 지루하고 따분한 회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기업, 사실상 비트코인 지주회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주가를 볼까요? 엔비디아가 AI로 날아갈 때 이 회사는 비트코인 하나만 믿고 1년 만에 4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이미 코스피 대장주들을 위협합니다. 도대체 빚쟁이 회사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더 오른다. 하지만 그 뒤에는 프리미엄이라는 치명적인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실제 가진 비트코인 가치보다 주가가 2배나 비쌉니다. 이건 마치 1억원짜리 금괴가 든 가방을 2억원 주고 사는 꼴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런 쾌리율은 금방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다릅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광신도적인 CEO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가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종교에 가깝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사는 건 비트코인에 레버리지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 거래소에서 2배 롱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청산당할 위험이 없으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안 될 경제는 마이클 세일러가 설계한 무한 자금 복사기 작동 원리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멈추는 순간 당신의 계좌에 닥칠 끔찍한 미래, 혹은 비트코인 10억 시대에 누릴 엄청난 부의 시나리오까지 팩트로 검증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롤러코스터에 탑승합니다. 안전벨트를 꽉 매십시오. 이 열차는 천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옥으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우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핵심 전략인 셀러 전략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매수 바이 앤 홀드가 아닙니다. 금융공학을 이용한 매수 후 펌핑에 가깝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산다. 그런데 그냥 빚이 아닙니다. 전환사채를 찍어냅니다. 이자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누가 공짜로 돈을 빌려줍니까? 비밀은 주식 전환권에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나중에 우리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줄게라고 꼬시는 겁니다. 채권자는 주가 상승 차익을 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자 비용 없이 거액을 조달합니다. 이 돈으로 뭘 하냐고요?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을 사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자산 가치가 오르고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면 채권자들은 주식으로 전환해 대박이 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식을 찍어서 주면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만든 무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주식을 계속 찍어내니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는 회석됩니다. 내가 가진 피자 조각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주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폭이 희석되는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피자 조각은 작아졌는데 피자 자체가 집채만하게 커져버린 겁니다. 이것을 성장형 희석이라고 부릅니다. 마법 같은 논리죠. 하지만 이 마법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야 한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멈추거나 떨어지면 이 무한 동력 기계는 순식간에 코철 덩어리가 됩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최근 주식 분할까지 단행했습니다. 주당 가격을 낮춰서 개미 투자자들까지 이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받아 거품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전환사채 발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2030년, 2031년 만기 채권을 계속 찍어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 이 탑이 하늘에 닿을까요? 아니면 무너져 내릴까요? 문제는 프리미엄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보유한 비트코인을 주식수로 나눠보면 주당 비트코인 가치는 현재 주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즉 여러분은 비트코인 한 개를 사기 위해 비트코인 2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일까요? 투자자들은 이 프리미엄을 레버리지 비용이라고 정당화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사면 선물 거래처럼 청산당할 위험 없이 비트코인 1.5배, 2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면 이 프리미엄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실제로 공매도 세력인 커리스델 캐피털 같은 곳은 이 점을 노립니다. 비트코인은 롱 매수하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숏 매도해라. 프리미엄이 꺼질 때 발생하는 차익을 먹겠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더 가파르게 폭락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20%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는 20%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같이 빠지면서 40%, 50%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오를 땐 축복이지만 내릴 땐 저주가 됩니다. 이것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투자의 다크사이드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NAV 대비 프리미엄이 2배를 넘어가면 항상 폭락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탐욕이 공포로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괜찮아라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수익은 0입니다. 버티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기관들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대신 ETF를 사면 됩니다. 굳이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살 이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희소성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 삽니다. 비트코인은 출구 전략이 없다. 비트코인이 곧 출구다.
이 말은 신념일까요? 아니면 멈출 수 없는 기차에 탄 기관사의 비명일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겐 강력한 한 방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S&P 500 지수 편입 가능성입니다. 시가총액 요건은 이미 충족했습니다. 유일한 걸림돌은 단기순이익 규정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 때문에 장부상 적자가 났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회계 기준 FASB가 구세 추가됩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그걸 바로 이익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서류상 엄청난 흑자 기업으로 변신합니다. S&P 500 편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S&P 500에 들어간다면 전 세계 패시브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연기금도 펀드 매니저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 강제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마이클 셀러의 큰 그림 비트코인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또 한 번 폭발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밀고 들어오면 공매도 세력은 쇼스키즈로 박살이 날 겁니다. 이것이 상승론자들의 희망 회로입니다. 하지만 S&P 위원회가 바보는 아닙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지수에 편입시키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흑자 전환 후 편입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편입 기대감만으로 샀다가는 실망 매물에 다칠 수 있습니다. 만약 편입이 불발되거나 지연된다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기대감이 꺼지면서 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호재는 이미 노출되었고 악재는 숨어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게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내부자들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 본인도 스톡 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팔았습니다. 사라고 외치면서 본인은 파는 행동.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세금 납부 등의 이유라고 하지만 내부자 매도는 언제나 찜찜한 신호입니다. 최고점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부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낌새를 칠 테니까요. 결국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미래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것인가? 비트코인이 1억, 2억을 넘어 10억까지 간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 비트코인 은행이 될 것입니다. 대마 불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장기 침체에 빠진다면 빚으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사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다면 빚을 갚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선장과 함께 폭풍 우치는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입에는 로켓을 달고 날아갈 수도 있지만 엔진이 과열되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구명조끼는 입으셨습니까? 안 될 경제는 여러분께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드립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최고의 수익률을 줄 수 있는 무기지만 잘못 다루면 내 손을 자를 수도 있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을 때는 관망하고 공포가 지배할 때 쳐다보십시오.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는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훌륭한 레버리지 수단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비트코인 현물을 사거나 ETF를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합니다. 2026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나스닥의 제왕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닷컴 버블의 재림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 금융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실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경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행보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탐욕에 휩쓸리지 말고 팩트에 근거하여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한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채굴주 전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 될 경제였습니다.